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환율이 원화가 제가 보니까는 1325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달러 강세라서 좋으신 분들도 있고 나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일단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주식시장도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흘러갔고, 오늘 오전에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S&P 500 지수가 전반적으로 뭐 2% 가까이 상승해서 마감을 한 현재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이 상승 어떤 이 스탠스가 다음 주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22,000달러로 돌파 못한 현재 형국인데, 이걸 보고 어떻게 반등이라고 우리가 단언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금리 방향성에 관한 거를 오늘도 이제 제가 나와 있는 몇 가지 매크로를 보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저께 오후에 나온 뉴스 중에 이거를 충격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를 대중 혼선을 주기 위한 뉴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어저께 이제 이 뉴스를 보시면서 많이 놀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러시아는 미국으로부터 이제 스위프트 제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상자산을 뭐 옹호하는 어떤 그 긍정적인 발언을 계속 해왔잖아요. 얼마 전에는 뭐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CBDC 트랜잭션을 뭐 용인해 줄 거고, 직접적으로 이제 CBDC를 발행할 거야라는 얘기를, 긍정적인 얘기를, 그것도 또한 이제 뭐 재무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저께 이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 러시아 국내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할 거야라고 러시아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기사를 잘 읽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네모칸 친 부분이 있죠. 빨간색으로. 이 부분을 내용을 읽어보면 앞으로 10일 후에 이거를 공식 성명화할 거다. 그러니까 이 뭔 얘기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 만약에 공식 성명이 이미 나왔다고 결정된 거라면 이미 이런 10일 후에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다시피 뉴스라는 게 앞에서 틀리고 뒤에 틀리고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특히나 이 가상자산 시장은 이런 게 사람들한테 이제 혼선을 주고 혼란을 주는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주식시장 관련해서도 그런 뉴스가 되게 많은데, 더욱이나 중요한 게, 자, 보세요. 날짜로 보시면 지금 16일인데, 자, 여기서부터 10일이 지나면 26일이죠. 그러면 거의 FOMC 기간이거든요. 26일하고 27일 날, 이때 양일간에 걸쳐서 FED에서 연준에서 이제 회의를 해요. 금리를 어떻게 할지. 근데 28일 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금리가 발표가 돼요. 근데 요 날짜 때랑 겹친다는 거. 되게 여러분들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요런 날짜가 겹치는 거 보고. 그리고 워렌 상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뉴욕 타임즈에서 뭐 크립토 마이너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됐건 뭐 채굴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업체들을 좀 공정하게 투명성을 요구해야 된다. 뭐 요런 얘기. 그러니까 뭐 조사를 착수할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내용을 규제기관은 모든 미국인이 암호화폐가 지역사회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해야 된다. 제도권 수용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게 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가상자산 시장도 뭐 규제해야 된다, 요런 내용 자체가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규제한다는 얘기는 제도권 수용하고, 사실 단어적 표현으로 봤을 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전 받아들였고,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의 게이머의 34%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에서 암호화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메타커머스, 뭐 메타버스, 가상현실, AR 뭐 이런 거하고
미래를 보면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중추적인 산업이에요. 예. 근데 34%는 반발에도 불구하고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34%가 60%가 되고 90%가 되고 그렇게 돼버릴 거고 향후에 여러분들 자제분들은 게임에서 밥 먹고 사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2018년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그때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4년이 지난 후에 횟수는 5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까지 게임 내에서 아직까지 코인으로 돈 벌 수, 게임에서 베팅해서 돈 벌 수 있는 그 시장은 형성이 안 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 루나 사태로 주춤했던 블록체인 게임사들이 넥슨, 넷마블, NC소프트가 참전으로 다시 꿈틀대고 있어. 이 뉴스가 6월 12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넥슨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빗 거래소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네, 코빗 거래소하고 왜 넥슨은 왜 그렇게 할까? 비트 스탬프랑 왜 코빗 거래소를 왜 어느 정도 지분 참여를 했었을까? 왜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을까? 자, 게임사가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NC소프트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블록체인 관련해서 코인 관련해서 전문적인 개발자 및 뭐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을 연구진들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연 뭘 생각하길래 그렇게 구인을 하고 팀을 꾸릴까요?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조시 라거가 오늘 오전에 자 여기 이게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게 4시간짜리거든요. 올라갈 듯 하다가 못 뚫고 올라갈 듯 하다가 못 뚫고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런 장세가 있어가지고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지쳐가지고 뭐 나가 떨어지게 세력들이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여기 그 핑크색 막대기가 하나 보이죠? 그걸 분명히 뚫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뉴스들을 몇 개를 제가 매크로적으로 매칭을 시켜 보니까 뭐 제가 여름 불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지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특히나 자세히 여러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스스로가 짐작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드 총재가 연준에 7월 회의에서 100bps 그러니까 1% 금리 인상 또는 0.75 금리 인상을 수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 그에 따라 올해의 나머지가 조정될 거야. 그러니까 다음 9월 달에 뭐 0.5%라든가 0.25%라든가 그게 결정될 거야. 근데 뭐 0.25%의 금리는 시중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별 의미가 없을 거야. 그래서 제가 페드 와치에 들어가서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되게 재미난 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부분에 사각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우스 클릭할 수 있는 그걸 제가 지금 여기 집에 없어가지고 다른 데 둬가지고 제가 클릭을 못하고 있는데 윗부분에 보시면은 0.75라고 돼 있는 데 있고 밑에 부분 보시면 1%라고 돼 있죠. 이거는 금리 인상 포인트를 뜻하는 거고 하루 전에만 같아도 보면은 거의 비등비등 했었어요. 지금부터 하루 전에 그래서 0.75 금리 인상과 1% 금리 인상이 똑같았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55.4%와 44.6%.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시점이 자 시장 관측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0.75% 금리 인상 관측자들이 69.1% 그리고 1%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게 44.6에서 30.9%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일주일 후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추세로 만약에 간다면 0.75% 금리 인상 단행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매일매일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약간 거시적인 지표일 수도 있는데 도이치뱅크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경기 침체로 독일에서 좋은 아침이다.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자 2023년에는 약 1% 감소할 거야. GDP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연가스 공급 감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11일부로 유로존에 들어가는 가스관을 잠궈 버렸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자,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인 미국의 침체 및 기타 역풍으로 인해서 독일은 2022년 하반기부터 위축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반기부터 위축돼서 2023년 이게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 계속 떨어지네요. GDP가. 유로존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어디인가요? 독일이죠.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이 돼서 유로존을 이끌고 가죠. 근데 이 독일이란 국가가 2023년에 GDP가 1%가 감소할 거다. 0을 넘어서 마이너스대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GDP. 성장률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뭘지. 그래서 제가 올 연말에 만약에 단기적인 상승이 오면 좀 준비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지표를 보고 저 이제 말씀드린 제 내피셜이 아니라 이거는 도이치뱅크 자료인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월드뱅크 세계은행 자료.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노란색 선은 선진국들. 자,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에 선진국의 GDP는 어떻게 되는지, 이머징 국가는 지금서부터 서서히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래서 축의 전환이라는 책도 읽고 있는데 제가 오후 영상에서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축의 전환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다. 근데 이렇게 저한테 이제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분명히. 지금 달러가 1325원을 넘고 1400원을 찍을지도 모르는 현재의 상황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 미국은 강하다. 미국은 영원한 패권국이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표가 선행돼서 나오는 도이치뱅크 자료라든가 세계은행에서 GDP 향후 추세에 관해서 얘기한 거랑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어느 시점이 가면 지준율 인하와 양적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거는 제 피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보시면 아마 그런 기사들을 스스로가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확신을 못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 제가 2018년 초부터 이제 코인 투자를 했었어도 저는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는 거 전혀 기대를 못 했었어요. 전혀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그때 저하고 이제 같이 톡방에 있던 친구들도 이 업계에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코인 개발에 이제 참여해서 지금도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톡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60만 원이다. 비트코인이 60만 원이다. 이러면 100만 원에서 30만 원이 떨어져.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찍었다가 30만 원이 떨어져요. 그럼 70만 원이죠. 그러면 그때 벌벌 떨었어요. 120만 원 찍고 거기서 50만 원이 다시 떨어져요. 그럼 70만 원이죠. 그럼 거기서도 벌벌 떨었어요. 이게 의구심이 있었죠. 근데 지금같이 몇 년이 흘러온 후에 지금같이 성장을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마 가장 잘 알 거예요. 내 직장이 괜찮을지, 내 입지가 직장에서 괜찮을지, 내가 지금 과장에 있는데 내가 부장으로 경쟁자를 물리치고 부장으로 승진을 할 수 있을지, 부장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점점 명태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제 늘상 옛날서부터 말씀드리는데 순이익률은 인건비의 상승과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옹호해 준다는 입장으로 막 하면서 시급을 올려줘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시급을 올려주면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세하게
오프라인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 모든 큰 기업이든 뭐든 순이익률은, 순마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형국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인 투자에 100% 해가지고 뭐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 형국이고, 이거는 각자 믿음 만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지금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럼 뭐 결정하셔야죠.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이나 업계가 지금 어떻구나.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구나. 공부를 해보시고 판단을 내리시면 되죠. 그리고 투자는 믿음만큼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예, 대출을 받으시려면 대출 받으시는 것만큼의 공부량을 채우셔가지고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예,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보니까 그 준비 없이 그냥 막 밀어붙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세가 오니까 더 힘드시죠, 심리적으로.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일단 일은 벌어졌는데 끝까지 밀어붙여야죠. 자, 그리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 이 뉴스가 되게 중요해요. 이 뉴스가. 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량을 즉시 늘릴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일단 로이터 연합통신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약본을 보면 바이든의 왕국 방문을 앞두고 언급됐다. 그래서 자, 보면은 아랍에밀리트 오페크 내에서 대부분의 여유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 비축량이 가장 커요. 아랍에밀리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현재. 오죽하면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뉴스에서 이게 지나가다 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서 비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미국은 휘발유 가격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석유를 원하고 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제가 여기다 이제 줄을 거놨는데 8월 3일부로 오페크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8월 3일 날 오페크에서 석유 증산하겠다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미뤄진다라던가 아니면 감축한다라던가 감소시킨다고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흘러가서 상승장이 연기가 될 거고, 8월 3일 날 증산하겠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유가부터 해가지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상승장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제가 중요시하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 지금이 뭐 인플레이션이다. 연준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이 인플레이션이야. 금리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은 사그러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3월 14일 날 이 보고서를 25페이지짜리 하나를 내요. PDF 파일을. 근데 전 세계 경제에 관해서 다 들어있어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 보면 헤드라인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탑 오브 마인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라고 여기 써 있죠. 네. 이미 모든 경제 관련한 탑 클래스의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해서 인지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골드만뿐만 아니라 JP 모건, 블랙락도 마찬가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어떤 이것에 관해서는 벌써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따로 이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 거고, 어쨌든 제가 이틀 전인가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하락이 말 그대로 지금 경기 하락이에요. 물가는 올라가고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금리 인상한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겠죠. 금리 인상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8일 날 금리가 발표될 텐데 0.75가 됐든 1%가 됐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 하락했어요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FED는 강하다. 달러는 강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플레가 하락하고 금리 뭐 인상을 했는데 뭐 인플레 하락하고 뭐 어느 정도가 되면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선에서는 저는 달러 인덱스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 비하인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오페크 산유량에 관해서 8월 3일 날 발표한다고 얘기 들었죠. 그러면 이게 뭐랑 맞물렸냐? 금리를 먼저 선도적으로 FED에서 발표를 하긴 하겠지만 8월 달에 실제적으로 자, 대중 관세 인하 카드
예, 이게 나올지,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날짜까지 나온 8월 3일 날 오페크 증산 합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얘기가 8월 중순부터 9월 어느 시점까지, 이게 미디어상에 돌기 시작해서 글로벌리스트들이 매크로적으로 이 그림을 만들면 이러죠. 연준에선 그러겠죠. 아, 우리가 지금 전 세계 통화 시장을 조절하고 있어. 달러로 인해서, 자, 연준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는 서서히 좋아질 거야. 인플레이션은 사그러들고, 이런 얘기를 던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다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죠. 이 그림이죠. 중간 선거와 3연임, 그리고 중간에 가장 중요한 하반기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의 봉합. 이게 누가 이거를 만드냐, 이 그림을,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저는 방향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오늘은 뭐 오페크에 관해서 날짜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그래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당장 뭐 코인 가격만 보시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이 사람은 스타일이 이러니까 영상에서 아, 요런 매크로적인 거는 내가 대입해서 트레이딩을 임하면 되겠구나. 세계 정세는 이렇게 저는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사실 뭐 차트적인 관점보다 이게 이런 거를 알아야 코인 투자의 당위성에 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고, 작게는 뭐 한두 달간의 뭐 상승이라든가 하락이라든가 문제거리 소지에 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요즘에 하락장이라서 보든 안 보든 뭐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상관 안 해요. 보시든 안 보시든 상관없고, 제가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만 있으면 됩니다. 구독 안 해주셔도 되고, 뭐 구독 취소하고 가셔도 되고, 제가 뭐 그렇다고 당장 뭐 무슨 뭐 엄청 마이너스적인 그런 거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